발표가 있겠습니다. 제2 주제는 국민국가산업단지 발전 방안 수립입니다. 홍신기 서민영상연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장애구역위원회 위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자유무역지역 성과평가제도 도입 방안 등 여러 연구를 수행하셨으며 국가와 지역경제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홍신기 서민연구위원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사람의 홍진기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받은 주제가 너무 이제 크고 무거워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화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저보다 훨씬 더 국가산업단지를 잘 아시고 매일매일 현장에서 실무를 통해서 국가산업단지 실체와 접하고 계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발제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외람되지만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능한 객관적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처한 위기가 무엇인지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들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은 잘 아실 거고요. 국가산업단지 현황은 주로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의 활력도라는 지수를 가지고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가 과연 다양한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연관 다양성 분석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산업단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가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한 7개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형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자산업단지이지만 최근 들어서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국가산업단지가 사실 모방 문제가 좀 심각한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치게 대기업 모존적인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역의 이전에 따라서 조금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 문제의 실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벤처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0년대에 들어서 석유와 전자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90년대에는 주로 백색가전, 전기전자 중심으로 변모를 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IT 모바일 산업으로 구조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주로 기계산업 중심으로 주력업종이 지금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적 일상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국 산업단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특히 국가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 기준으로 약 8%, 수출 14%, 고용 약 9%로 국가산업단지 중에서도 국가산업단지를 대표하는 대표급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구미 지역 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1%, 경상북도 수출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가 구미시와 경북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업체는 주로 지금 2,393개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로 최근 들어서면서 50인 미만 기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50인 미만 기업들은 지난 2013년 이후 약 8.3%씩 연평균 증가를 했고 500인의 300인 미만 중견기업들은 19%나 줄어들었고요.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약 8% 가까이 이렇게 줄어드는 연평균 증가를 봤을 때 그와 같은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규모가 점점 소규모화되고 있다 그런 현상을 알 수가 있고요. 입주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80년대까지만 해도 전기전자업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전기업체 비중이 줄어들면서 전기전자업체 비중이 높아지다가 2000년 이후에 기계업종의 비중이 증가해서 2017년만 현재는 전체 업종의 약 44%가 기계업체이므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업종 전환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주력 업종들이 변화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쭉 석유전자에서 시작해가지고 2010년부터는 주로 휴대폰,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분야로 빠르게 이제 주력 업종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용은 2013년 약 9만 7,200명에서 2018년 약 9만 850명으로 약간 감소를 했고요. 생산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을 피크로 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전체 상태에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업체들이 소규모화되다 보니까 가로업체당 생산액도 지금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한 개의 업체가 그러니까 생산해내는 그러니까 물품 혹은 금액들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공업체당 수출액도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저하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이라고 해서 근로자 1인당 생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2010년을 피크로 해가지고 노동 생산성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부지 면적당 생산액도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을 피크로 해서 지금 현재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환경평가는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국민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분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입니다.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군위에는土木공고라든지土木공과 대학과 중소한 대학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제도 교육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학원 교육과 재직자 재교육 혹은 생산 인력 수급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연구개발 활동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군위지역 혁신환경은 여타혁신환경에 대해서 열리에 있는 걸로 나중에 이제 제가 수치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혁신환경은 열리에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요. 기술 지원 분야에서는 군위전자정보 기술을 위시해서 다양한 어떤 지원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식 서비스 분야도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제외한다면 창업 지원이나 멘토링, 네트워킹 서비스 등 측면에서 우수한 걸로 나타났고, 금융 지원 분야에서는 통상적인 기업 환경은 우수하지만 주로 창업 기업을 위한 벤처 캐피탈이라는 엔젤 투자와 관련된 혁신 환경은 비협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하는데 이와 같고요. 작지만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혁신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지역 내 기업 간 아웃소싱 비율은 굉장히 높게 나타났지만은 지원 정책 분야에서는 조금 위험하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저희 연구원에서 주로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분석할 때 쓰는 산업단지 활력도 지수를 통해서 국유국가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빛에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토지, 교통, 구매의 특징과 같은 20개 지표로 구성된 산업활력도 지수를 저희가 구해봤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 결과 우리 국가산업단지의 일상은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 10개 중에서지만 4위 정도에 차지하는 거예요. 시와 마늘, 여수에 있어서 4위 정도 수준입니다. 가장 안 좋은 그러니까 위상을 갖고 있는 게 남동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지금 군위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혁신 영향보다는 혁신 인프라가 안 좋습니다. 기반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고, 기반 인프라가 우수한 산업단지는 대부분 다 군위보다는 그 이후에 조성된,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조성된 산업단지들이 인프라가 좋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관 다양성이라는 것은 국유국가 산업단지 내에 이제 저로막 연관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산업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저희가 수치화시키는 건데요. 이게 이제 높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로막 연관 산업이 많아서 결국은 특정 어떤 업체의 어떤 생산 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나 고용 또는 지역 소득의 증가가 지역 내에서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다른 데서 물건을 사오는 게 아니고 지역 산업단지 내에 있는 다른 기업에서 물건을 사와서 가공해서 다른 입주기업한테 파는 행태에서 지역 내에서 생산 활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국유국가 산업단지는 주로 수도권 산업단지에 비해서는 연관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주로 수도권 기업들이 굉장히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고, 다른 창원이라든지 근소하게 좀 앞서 있고요. 녹산, 광주, 청담 이런 것보다는 나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 지표고요. 제가 지난 추석 연휴 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2.7로 2018년 말이었죠. 2.7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지표상으로 계속 그러니까 나빠지는 현상들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자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산업단지, 국립국가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력업종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바일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하에서 이 주력 산업들이 지금 이와 같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게 큰 문제점이죠. 두 번째로는 대기업 보존적인 산업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10차밴드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주로 연구개발과 기획기능을 수도권에 두고 있는 대기업의 생산 이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의 생산 물량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내 아까 말씀드린 고급 기술 인력 확보가 어렵답니다. R&D 역량 혹은 R&D와 관련된 고급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런 현상 역시 이제 대기업의 연구개발 기능이 수도권에 빈약이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그런 고급 기술 인력을 지역 내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지역 내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바깥으로 유출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도 심각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분석하는데, 저희 연구원의 홍구 박사가 19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 경쟁력을 분석했는데, 지금 이제 분위만 놓고 이렇게 쭉 봤을 때, 인풋 아웃풋 지수 중에서 혁신 장인 산업 혹은 기업 인구 지역 성장을 가지고 봤을 때, 분위가 2008년에 비해서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혁신 장인 쪽입니다. 2008년에 126위를 기록했는데, 그렇잖아도 낮은 순위가 2018년 211로 무려 84계단이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역 역량, 혁신 역량이 굉장히 지금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는 조금 더 지표를 가지고 제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지역 역량 자체가 모든 분야에서 다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산업을 제외한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의 혁신 역량 자체가, 창의 역량 자체가 엄청나게 좀 하락을 했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산업단지의 소규모화 및 노후화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기업 규모가 소규모화되면서 굉장히 대기업들이 끈한 자리를 작은 기업들이 차지하다 보니까 지역 내에 필지들이 소필지화되고 그에 따라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현상들이 전반적으로 산업단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5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7개의 개선 과제를 도출해 봤습니다. 주력업종의 경쟁력화 부분은 특히 업종 전환이라든지 제조창업 활성화 혹은 공동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산학협력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 보존적인 산업 구조 역시 제조창업 활성화라든지 중소기업 중심의 공동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R&D 기업 부족 문제는 산학협력 강화라든지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 발굴 과정에서 지역 내 기업들이 지원을 해주는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부족한 창의 역량 부분은 그러니까 산학협력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러니까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고급 기술 인력을 유입시키고 이들이 정주할 수 있는 문화복지 시설이나 여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그와 같은 형태에서 5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7개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원고 취합 일정이 너무 빨라가지고요.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추석 연휴 때 조금 내용을 보완하다 보니까 이 슬라이드 포함해서 새롭게 추가된 게 이렇게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립과 산업단지의 발전 기술과 개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립과 산업단지의 발전 비전을 경북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거점 산업단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로는 활력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죠.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3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지역 주력 산업을 창출하자. 두 번째, 기업 간 거래 관계를 개선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중소기업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중소기업 독자적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에 진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새로운 아이템들을 좀 개발했죠. 마지막으로는 제조창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성장, 성숙산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입주 업종들을
좀 더 고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좀 더 다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유인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와 같은 7개의 개선 과제를 제안을 했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주기업의 업종 전환술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급격한 4차 산업혁명 하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자동차 부품만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 업종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2만 내지 2만 5천 개의 자동차 부품이 지금 현재 7천 개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내연기관 관련된 자동차 부품을 만드시는 업종들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중소벤처기업에서 갖고 있는 업종 전환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소상공인들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고 지원 금액도 5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위기에 처한 입주기업들의 업종 전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국립국가산업단지 내에도 유시설들이 있습니다. 혁신 지원센터를 포함해가지고 말 그대로 안에 컨텐츠가 없으면서 껍데기만 만들어진 그런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물 내에 업종 전환 지원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관련 장비를 구축하고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서 입주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고성장 산업 쪽으로 전환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국립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종이 너무나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성장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떠오른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서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산업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그 분야에서의 제조 창업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특정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창업은 매우 쉽습니다. 젊은이들이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가 서비스 분야이지만 제조 분야의 창업은 서비스 분야와 달리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에서 제품 판매까지 같이 사슬이 복잡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제조 창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좋은 분들 들리고 계시겠지만 좋은 분들, 특히 젊은 친구들 안 오잖아요. 이제 국자들이 지금 이제 마르시아 상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보면은 꿈이 없대요. 자기가 다니는 중소기업의 미래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 말 그대로 특정 제조창업 지원센터에 모여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업종과 관련된 창업을 꿈꿀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서 바깥에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입주기업 재직자들이나 창업자들이 제조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창업 인프라를 산업단지 내에 구축하면 왜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제조 창업 기반을 산업단지 내에 구축하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제조 창업 관련된 허브 사이트를 운영해서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그러니까 제조 창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능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도시 창업 혹은 인근의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한 기업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사업성이 검증된 시제품을 대규모로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생산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립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이와 같은 위탁 생산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도시 창업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입주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수요 발굴이 될 뿐만 아니라 국립국가산업단지 내에서의 제조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중심의 공동 비즈니스 모델 발굴입니다. 독일의 남부 지역에 피틀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도시 자체가 브랜드명인데요. 거기는 의료기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작은 기업들, 종업원 규모 5인 혹은 10인도 안 되는 기업들에서 수술용 칼, 가위, 메스 이런 걸 만듭니다. 그 기업들 하나하나가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 만드는 수술용 가위를 팔 수가 없잖아요. 피틀링이라는 이름 자체로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각자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들을 가지고 대형 병원 수술실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피틀링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합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 국립국가산업단지 내에서도 그와 같은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이 바텀업 방식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국가와 하여금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 개발들을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동 비즈니스 모델에 필요한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해외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받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대기업 의존적인 사업 구조에서 좀 탈피하자는 그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산업특징 인력 강화 사업이라고 미니 클러스터 사업을 해왔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개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공동 비즈니스 모델 발굴 위한 그런 어떤 사업 프로그램을 좀 짜고 있습니다. 잘 돼서 저는 국기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중심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여기서 필요한 R&D를 수행하고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해외 글로벌 마켓으로 밀어낼 수 있는, 팔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그와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학협력 부분은 잘 아시는 것 같이 누누이 강조해도 정말 모자람이 없습니다. 대학은 사실은 지역의 산업특성을 경쟁력으로 잘 갖추는 요인입니다. 대학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매 활동을 통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교육 훈련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을 지역에 배출하고 지식을 창출합니다. 그렇지만 대학과 산업 클러스터가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지역 대학이 얼마나 지역 산업에 참여를 하는지, R&D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지역 산업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는지 이에 따라서 사실 지역 발전에 기여하느냐 못하느냐 결정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사례를 보게 되면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 혹은 연구개발 위치출과 창업 간에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존스홉킨스 대학이 MIT보다 훨씬 더 연구개발 비율이 많거든요. 그 창업은 압도적으로 MIT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 투자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연구개발 투자비가 적더라도 지역산업과 밀착된 상태에서 창업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미 지역의 대학들이 이와 같은 저희가 삼중 나스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정부와 산업계와 대학이 긴밀히 연계된 융합조직 형태의 삼중 나스 모형 하에서 시장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기업 밀착형 산학협력 추진, 그 다음에 창업 지원, 산학협력 개선 확대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경영지원까지도 대학들이 좀 맡아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랫폼에 기반한 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인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각 부처마다 파이프라인 하나씩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그 파이프라인 끝에서 수도처럼 물을 쏟아부으면 끝에서 그러니까 붓비가 흘러나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저희가 수령하기 위해서 그냥 모여드는데 파이프라인 끝에 몇몇 기업들만 수혜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분산적으로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큰 그릇 통에다가 담아보자는 겁니다. 그거를 경북이나 구미시에 해주면 안 됩니까? 중기부 사업 예산 받고 산업부 예산 사업 받고 과기부 것도 받고 교육부도 받아가지고요. 그걸 하나의 큰 그릇에 담고 지방정부가 원하는 대로 쓰도록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런 개념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들의 지원 수요는 제가 연구개발, 상품개발부터 사업화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장 진출까지. 이거를 국가산업단지라는 울타리 내에서 가리를 들면은, 그러니까 개개의 부처 지원 중심이 아니라 그거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라는 그런 속에 모아가지고 이걸 패키징해요. 기업들이 가리를 들면 기술 개발을 원하고 경영 지도를 원하고 창업 지원을 원하는 서로 이런 패키징으로 묶어가지고 요걸 해서 지역 수요에 맞도록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와 같은 플랫폼 방식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이고요. 여섯 번째로는 IM 산업단지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산업단지를 조성한 이후에 주로 제조기업을 입주시켰고 주로 성장 성숙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를 시켰고 기존업체들한테 분양을 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발전 방식도 외국 기업들을 주로 유치한 외생기업 발전 전략에 입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국가산업단지라는 이유로 지자체는 관심이 부족했고요. 배후도시와의 기능적 단계를 통해서 고립된 성처럼 산업단지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원 시스템에 있어서도 각 부처별 사업이 이와 같이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개별 부처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산업단지는 큰 배후도시, 구미시라는 큰 그릇 속에서 저희가 같이 연계된 상태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기존업체 중심이 아닌 지역 내에서의 공동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해서 입주 기업들 간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를 통해서 내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델을 갖추면서 대기업과의 수직적 거래관계가 아닌 수평적 거래관계를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산업단지 내에서의 제조 창업 혹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 그 다음에 도시 창업자들이 원하는 위탁 생산을 받아내는 그와 같은 형태의 어떤 운영 시스템,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혹은 생산자 서비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방식, 그 다음에 각 부처의 사업들을 지원 예산들을 상당 핵심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플랫폼 방식으로 받아서 기업들이 필요한데 골고루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나의 그릇으로 담아내는 그와 같은 방식들, 이와 같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까 교수님 설명하셨지만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산업단지 관리를 효율화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스템, 여기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도시 기능과 연계를 통해서 정주여건과 문화복지시설을 갖춰나가는 그와 같은 형태가 미래의 산업단지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산업단지는 보시는 것 같이 생산환경 우리의 그동안 공업단지가 역할을 해왔다면 복지뿐만 아니라 단지경과 문화환경까지도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니즈가 점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산업단지의 문제는 문화복지시설, 쾌적한 생활, 정주여건 구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